오늘은 한국금융지주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최근 주가 흐름이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아요. 이때까지 증권사랑 건설주들이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가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건설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건설업이나 증권업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리스크가 좀 크죠. 최근에는 해외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PF 이쪽으로 충당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증권사나 건설사들 모두 다 힘든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건설사랑 증권사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높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역발상 투자로서 지금 살 수 있는 주식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증권사랑 건설사를 투자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예요. 그치만 이 주식들 같은 경우가 부동산 PF 때문에 진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양호하고 PER 기준으로만 본다 그러면 5배 채 안 나오는 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로 경기 침체 이슈가 터지고 그리고 부동산, 채권 쪽으로 진짜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이게 부실 채권이 전부 다 상각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으로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기준으로 최근에 5% 찍었다가 4.5%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착륙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좋아진다 그러면 증권사랑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수도 있다. 물론 실적이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 할 거는 아니긴 하지만 센티멘트 자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 반등하는 것만으로도 주식이 주가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역발상 투자로서 증권주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장기적인 주가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향 폭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단 증권주들은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죠. 배당이 지금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기준으로 한 7% 정도 배당을 줄 거예요. 연간 7% 배당금을 받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매력도가 크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긴 해요. 고점 대비해서 51%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장기간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어요. 2022년도 거의 한 1년 정도 넘게 동안 주가가 행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장기적인 2022년도 8월 때부터 해서 주가인데 한국금융지주는 외국인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48,000원에서 58,000원 주가가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보면 최근에 6개월 동안 공매도 장구 추이를 보면 이 공매도 장구 추이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때까지는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 안 좋게 보던 그런 시선들이 어느 정도 좀 되돌리려고 하는 수요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의 장기적인 수익 추이를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긴 하지만 요거는 어찌 보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2010년도 3월 때는 코로나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금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상각 그리고 충당금 당연히 부동산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위험성이 되돌아온다 그러면 저는 장기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꾸준히 평생 살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이 업황의 저점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괜찮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의 재무제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돈도 잘 벌어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거의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돈 굉장히 잘 벌어요. 그리고 PER, PBR은 굉장히 쌉니다. PER은 4배, 그리고 PBR은 0.4배입니다. 그리고 우선주 기준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7% 정도 나와요. 굉장히 고배당 주식이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나쁘지 않은 주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1999년도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대금은 꾸준히 우상향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고금리 그리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원래 장기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이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폭이 점점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뛰어들면 요 사이에서 수수료랑 이자 장사를 하는 증권업종은 당연히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익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신용잔고랑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해서 증가를 해요. 2012년도부터 해서 10년간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막 올랐었던 게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증권업도 성장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이익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익이 증가한다는 거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긴 하지만 지금이 만약에 고금리의 정점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고 금리가 점점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찌 보면 증권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업황의 바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발상 투자로서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투자처이긴 하지만 조금씩은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IB 수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IB 같은 게 인베스트먼트 뱅크잖아요. 말 그대로 자본을 조달해서 어딘가에 빌려줘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수료랑 이자를 먹는 거죠. 뭐 부동산 PF도 있겠고 M&A도 있겠고 IPO도 있겠고 이런 건데 요게 최근에 기업 공개 시장이 좋긴 했지만 이게 2011년도, 2022년도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좋다고는 생각이 들고 있지 않아요. 내년에는 어떨까? 내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PF는 더더욱 그렇죠. 부동산 PF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해준 만큼 이 투자처가 부실하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바로 충당금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를 투자하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기준으로 적자고 많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바닥이지 않을까? 반도체 재고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D램이랑 낸드 가격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다. 반도체 수요가 막 늘어난다는 그런 기대감은 솔직히 없잖아요. AI 서버 말고는 뭐 컨벤셔널 서버랑 모바일, PC 이런 쪽으로 갑자기 수요가 막 늘어난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반도체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도 반도체를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하이리스크 충당금 관련된 좀 그런 걱정거리가 그런 불확실성에 있긴 하지만 지금이 진짜 업황 저점의 순간이라면 지금이 어찌 보면 진짜 적정한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증권주들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지금 관심 있게 혹시나 지금이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참고 삼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부동산 관련돼서 부동산 PF, 부실 위기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뭐 관심 있게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염두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부동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 업종들 같은 경우가 보통 후순위 채권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은행들이랑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돈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굴려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낮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증권 업종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요. 특히나 중소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PF 쪽으로 후순위 채권 쪽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대형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인데 해외 부동산 쪽으로는 후순위 채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에쿼티 투자라 그래서 지분 투자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쪽으로 부실이 생긴다 그러면 전부 다 손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해외 부동산 충당금을 400억 이번 3분기에 손실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택 미분양 착공 관련돼서는 미분양이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원래 장기적인 이렇게 건설 상황을 보면 미분양이 떨어지면 착공이 올라가요. 반대로 미분양이 올라가면 착공은 떨어져요. 근데 최근에 보면 미분양이 떨어지는데 착공도 같이 떨어져요. 요 말은 지금 건설 업황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미분양이 떨어지면 착공이 늘어나야 되는데 미분양이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분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건설사들이 건설 업황이 좋고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분양을 계속해서 늘려요. 착공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지금 원재료 비용도 높고 자본 조달 비용도 높고 인건비도 높은데 굳이 손해를 보면서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는 별로 안 좋다라는 점은 확실히 염두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금리 상황이 고점을 치고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진짜 지금 건설 시장이 진짜 지금이 바닥이라 그런다면 증권업종이랑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씩 관심 있게 가져볼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아이디어만 그냥 지금 이번 영상에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왜 다른 증권사 말고 한국투자증권을 말씀드리냐. 그러니까 한국금융지주 밑에 한국투자증권이 있죠. 그 이유는 카카오뱅크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카카오뱅크 지분을 지금 27.18% 가지고 있습니다. 2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했었고요. 2조 9천억 투자를 해서 1억 1천만 주 정도 주식을 취득했었고, 그리고 보면 5천억을 투자해서 1,900만 주 주식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지분이 27.18% 가지고 있고요. 근데 사실 한국투자증권이 이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한국투자증권 말고 그 밑에 자회사인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 그리고 한국금융지주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금융지주랑 한국투자 밸류자산운용의 지분을 한국투자증권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27.18% 전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지분 구조가 간단해졌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일단 카카오가 27.17%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27.17% 가지고 있어요. 한 주 카카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금 카카오인데 카카오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가 많죠. 지금 김범수 의장도 뭐 기소가 되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뭐 벌금형이 생긴다 그러면 10% 지분 말고 전부 다 매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국금융지주한테 좋은 뉴스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뉴스는 솔직히 좀 잘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분을 판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증권업종은 그나마 은행을 잘 사러 두는 거는 그나마 괜찮긴 한데 왜냐면 이게 전반적으로 다들 금융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산업자본이잖아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들고 가면 이게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이게 규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뱅크가 출범을 할 때 그때 당시가 2015년도인가 뭐 2010년도 중반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금융지주 자회사였었어요. 카카오뱅크가. 근데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카카오가 한국금융지주로부터 카카오뱅크 지분을 어느 정도 좀 인수를 했었죠. 그래서 카카오가 최대 주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금융업들 같은 경우가 우리 국민들의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굴려서 뭐 수수료 장사를 하든지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 요건을 통과했었었는데 최근에 좀 문제가 많죠. 우리 돈을 굴리는데 우리 국민들의 돈을 굴리는데 대주주가 양아치다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 돈을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진짜 문제가 크게 터진다,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그러면 한국투자증권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은행업을 영위하려 그러면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뭐 배당을 주지 마라. 그리고 횡재세 이슈가 있다. 그리고 자본 적정성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금융지주가 이런 것들을 감수하겠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금융지주가 처음부터 이 위험성을 감수하겠다 그러면 굳이 카카오한테 이 지분을 넘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라는 사명을 달면서 카카오톡이라는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플랫폼에 속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데 만약에 이 카카오라는 사명이 없어지고 한국금융지주 밑에 한국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올라간다 그러면 시너지가 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이 카카오뱅크를 조금 떠안을 수 있으면 떠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한국금융지주의 관계기업 투자 내용을 보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한 27%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분법 손익이 거의 한 이번 3분기에 720억 정도 나옵니다. 720억이 굉장히 큰 규모예요. 왜냐하면 한국금융지주가 벌어들이는 돈이 분기에 얼마 안 돼요. 한 2,500억 그리고 이번 3분기에 2,500억이죠. 근데 이 중에서 700억
700억이면 굉장히 좀 큰 규모예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하는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좀 적정하지 않나, 그냥 지분법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지배 기업으로 들어가서 연결 재무제표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가 있겠죠. 실적이 막 뻥튀기 되고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 안에 갇혀져 있는 게 조금 더 기업의 성장성에 있어서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굳이 꼽자면 악재다. 굳이 호재일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2023년도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때 하이브의 카카오 주식 주당 12만 원 공개 매수 진행이 있었죠. 12만 원이 딱 이때였습니다. 근데 SM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로 끝났었죠. 요거에 대한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결과는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굳이 긍정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한국금융지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최대 주주로 올라갈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최대 주주로 남을 건지 아니면 이 지분을 다른 곳에 넘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점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시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법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 여건으로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으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요건을 자격 박탈이 되겠죠.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한국금융지주는 그리고 미국 쪽으로도 투자를 뭐 하고 있습니다. 2140억 최근에 투자를 했고요. 미국의 인수금융 관련 대출 뭐 이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다. 요거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면 자회사로 한국투자증권 있고 저축은행 있고 캐피탈 있고 파트너스 그리고 부동산 신탁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쪽에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지분투자 그리고 이거는 스타트업 투자 그리고 부동산 쪽이죠. 그리고 보면 뭐 스타트업 그리고 캐피탈 지금 고금리에 취약한 자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고금리에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금리가 끝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업황의 저점일 수도 있다. 역발상 투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급도 나쁘지가 않아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공매도 잔고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뭐 수익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ER, PBR 싸고요. 배당 수익률 7% 정도 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돈은 잘 벌고 있어요. 이런 것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